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종손과 종부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속의 변화 양상과 분재기라는 문서를 중심으로 재산 상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이란 개념은 재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재산 상속은 단순한 경제적 분배의 의미를 넘어서 제사의 계승, 가족의 위계, 친족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제도였습니다. 고려시대까지의 상속 관행은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 등을 통해 자녀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 관습을 이어받아 자녀 균분 상속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딸과 아들, 장남과 차남을 가리지 않고 비교적 평등하게 분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17세기 중반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18세기 이후에는 적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몰아주는 적장자 우대 상속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는 성리학적 종법 질서와 종가 체계의 정착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에는 토지, 노비, 가옥, 농기구, 생활용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노비는 노동력의 핵심으로 매우 중요한 상속 대상이었습니다. 상속 재산은 형성과 출처에 따라 부계에서 받은 것으로 부변전례 재산, 친정에서 가져온 것으로 모변전례 재산, 혼인 후 함께 일군 것으로 부부 매득 재산으로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재산 상속의 핵심 자료는 분재기입니다. 분재기란 문자 그대로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문서를 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급 명문, 도허여, 허여 성문, 분깃기, 화회 성문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분재기는 1354년 해남유씨 가문에서 시작해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약 600여 점이 남아 있으며 대부분 부모가 생전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분재기에는 작성 날짜, 분재 이유, 구체적 내역, 당부의 말, 입회인의 서명과 인장 등이 기재됩니다. 분재는 모든 재산을 나누는 경우 분급, 일부만 주는 경우 별급, 부모 사망 후 형제들이 모여 합의하는 경우 화회로 구분되며 이 역시 문서화되었습니다. 분재기에는 관청에 공증을 받은 입안 문서가 함께 보관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상속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분재기를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문서의 진위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일제 식민지기에는 일본 민법을 원용한 조선 민사령이 시행되었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조선의 종래 관습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당시 1912년 조선 민사령 제정 시에는 장남을 상속인으로 우선시하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일자 단독 상속, 즉 가독 상속 제도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일본의 가독 상속은 한 사람에게 가계의 이름, 제사, 재산, 심지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법적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단독 승계시키는 제도였던 반면 조선 사회의 장자 우대 상속은 적장자에게 제사와 재산의 우선권을 주되 다른 형제들의 상속권도 배제하지 않는 우대적 차등 상속 형태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통 재산 상속 방식과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중국에서는 형제 상속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했는데 이는 장남에게만 상속을 집중시키기보다는 형제 간의 재산을 나누는 구조를 말합니다. 물론 유교적 종법에 따라 장자에게 일정한 우선권이 부여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형제들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었고 분할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가족의 재산 상속 방식은 적장자 우대 상속이 계속 유지되었고 광복 이후 1958년 제정민법에도 장남 우대 조항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장남에게 상속분 1.5, 다른 아들에게는 1.0, 미혼 딸에게는 0.5, 기혼 딸에게는 0.25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유교적 가족 질서와 생계 부양 책임을 고려한 차등 상속 체계였습니다. 1978년 민법 개정에서는 상속분 비율이 일부 완화되었고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 자녀 간의 차별이 철폐되어 모든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받는 균분 상속 원칙이 명시적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유교적 가족 질서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평등 가치와 개인의 권리를 반영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산 상속은 단지 가족 간의 물질 분배를 넘어 가족의 위계와 전통을 재생산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은 자녀 균분 상속의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성별, 출생 순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들은 동일한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배우자 역시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조항들은 과거 적장자 중심의 상속관행과는 달리 현대 가족관계의 평등성과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재산 상속 방식이 자녀 균분 상속에서 장자 우대 상속으로 변화한 배경에는 가족 구조의 변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균분 상속 시기에는 각 자녀가 독립적인 살림을 꾸리는 경향이 강하고 제사도 자녀들이 돌아가며 맡는 윤회봉사 방식이 많았습니다. 이는 가족 내 위계보다는 분산된 책임과 독립적 생활을 중시한 가족 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반면 17세기 이후 장자 우대 상속이 정착되면서 제사와 재산의 계승이 적장자에게 집중되었고 이는 부계 중심의 직계가족 구조, 즉 종가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가족 질서와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 상속의 방식은 가족 구성원 간 위계 질서와 삶의 양식까지도 규정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속은 여전히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재기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현대 상속 문화와 전통 관습 사이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면 경상도 지역의 어느 양반 가문에서는 18세기 중엽에 작성된 분재기에서 적장자에게 전답과 노비의 절반 이상을 몰아주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반면 충청도 지역의 분재기에는 비교적 오랫동안 균분 상속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딸에게도 일정한 몫이 돌아가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이는 지역 간 유교적 가족 문화 수용 양상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산업화 도시화, 가족 규모 축소,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상속 관행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자녀 간 균분 상속이 원칙으로 정착되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유언이나 가족 내 암묵적 합의로 인해 특정 자녀에게 편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 부모를 돌본 자녀나 장남에게 유산이 집중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상속과 제사의 책임이 분리되지 않았지만 현대에는 상속과 제사를 분리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제사는 종종 가족 전체가 돌아가며 지내거나 외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상속은 법적, 금전적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며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산 상속은 가족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전통과 현대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재산 상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압축적 근대성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